전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역사는 일본이 우리 민족을 영구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정신 말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변조한 바로 반도 식민사관의 교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변조하기 전에 우리의 찬란한 역사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바로 환인천재의 환국이었습니다. 그래 지난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도표를 보면은 제일 위에 애국가의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를 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강의를 듣던 도중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왜 강의하시는데 나가셨습니까? 하니까 나는 역사 이야기 들으러 갔는데 하느님 이야기 하니까 나왔다.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선생님은 공식 집회에 나가서 애국가를 우리가 부르는데 퇴장을 합니까? 애국가를 끝까지 부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른다고요. 그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퇴장 안 하고 노래를 부릅니까? 했더니 한바탕 웃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하나님을 말씀드리기 위해 반드시 앞에다가 애국가를 붙였습니다. 애국가의 하나님. 그래서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애국가의 하나님이고 우리 환단곡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역사 강좌는 기본 사료가 환단곡이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1985년에 계연수 선생이 쓰신 책을 모아놓은 책을 김원수 씨가 한단곡이라는 책을 처음 내고 또 한 분이 임성국 교수가 이 책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이 약 10년 동안에 50만 권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을 보고 우리 역사의 잘못된 내용,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역사 공부를 했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한 10년간 공부한 끝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한 대로 이 삼성의 역사책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배포도 하고 활동해 냈는데 그 책을 보시는 분들이 어렵다 이게 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 역사는 2000년이라고 배워왔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시작한 2000년 역사를 배워왔는데 이 삼성의 역사책에서는 우리 역사가 7만 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라고 공부해왔고 알고 있는데 7만 년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놀라 잡아집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책이 어려우니까 좀 쉽게 풀어보자. 쉽게 좀 정리할 수 없느냐. 그래서 10년 후에 한민족의 대륙 역사를 해가지고 자세히 풀었습니다. 근데 이 한단곡이 제일 첫 페이지를 넘기면은 하느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역사를 쓸 때에 그 기준점을 어디다 뒀냐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에게 뒀습니다. 우리가 애국가에서 말하는 하느님. 그래서 요 하느님에 관한 내용의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날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도중에 나가는 사태가 생겨서 3일 동안에 오늘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요 하느님에 관한 강의를 합니다. 제가 한단곡이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물론 신학을 해서 한 20년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마는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상고사를 풀 수가 없어요.
정리가 안 됩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 고구려 이전의 역사, 북부요, 그 다음에 조선, 한웅천왕의 배달국, 한인천재의 한국을 전부 다 신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신화라고 치부해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싹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된 것인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당군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 올라가지고 당군 신화입니다. 또 당군 신화라고 볼 수밖에 없도록 요 삼국유사에 기고조선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부 다 삼국유사 제일 첫 편이 넘기면 기고조선편이 나오는데 한자로 따지면 전부 다 378자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그걸 읽어보면은 그게 역사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신화지. 일본 놈들이 우리 역사책을 싹 수거해서 없애면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 두 권을 남겨둔 이유가 자기들이 쓴 조선사 35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두 책만 남겨뒀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우리 조상님들이 책 두 권만 썼겠습니까? 학자들이 글이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고려시대에 쓴 거예요. 신라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 조선의 시대, 그 다음에 근대 조선에 쓰신 책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두 권만 남겨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이 우리 역사 말살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료를 다 없앴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현재 대한민국의 국사학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배운 대로 전수 받은 것만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강단사학입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인 천재도 이해할 수 있고 한웅천왕도 이해할 수 있고 당군 왕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무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화도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강화도 화도면에 만이산이 있는데 역사에는 마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강 고기에 보니까 이게 마리산이에요. 요 마리산 정상에 참성당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곳인데 강화도 군 안내서에 보면은 당군이 세웠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군이 누구인지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국유사를 보면 당군이 한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군 하니까 한 분이 참성단을 만들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게 단기 51년에 당군왕금 초대 당군왕금 황제께서 배달신 신하에게 요 만이산에는 참성단을 쌓고 그 이전에는 그 옆에 길상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삼낭성을 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군께서 삼낭성에 와서 유하시고 요 참성단에 가서 제를 지내고 그리고 하루빈 수도로 가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 삼낭성은 지금 요 성만 남아있어요. 성만. 안에 요 사체는 불타고 한 4,000년이 지났으니까 여기 뭐로 되어 있냐면 전등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등사로. 그럼 저 하루빈에 계시던 당군께서 여기 계시던 당군께서 요 만이산에 와보지도 않았는데 요 만이산 꼭대기에다가 참성단을 짓게 하고 여기에다가 삼낭성을 쌓아서 군대가 호위병이 주둔하게 하고 여기 당군이 와서 유숙하고 뭐 하루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며칠 혹은 몇 주 계시다가 여기서 천재를 지내고 다시 올라가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은 지금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앉아있는 분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냐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 개발을 하고 우리 경제 개발할 때
그분은 고속도로를 내고 도로를 낼 때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지행지물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했어요. 근데 당군께서는 헬리콥터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오셨겠냐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간만해차가 가장 심한 것 중에 최고가 바로 인천 앞바다요 만이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구상에서 기가 제일 센 곳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당군이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건 이제 당군 조선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풀려집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한웅천왕께서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어디에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상분유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글자 그대로 풀면 이건 완전 신화입니다. 그럼 한웅천왕이 어디서 왔느냐? 이건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왜? 내려왔다고 하니까. 내려오면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왜 태백산 정상에 있는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 옵니까? 그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치부하느냐? 그건 신화야. 그래서 삼국유사 기고선편이 전편이 다 신화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군신화, 한웅은 저 하늘에서 내려온 신화적인 인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안 풀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담고기를 보시고 한담고기를 중삼고 책을 쓰신 분들이 한 20분이 계시는데 20권 이상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듣다 보면은 고조선 이야기까지는, 조선 이야기까지는 당군세운 조선 이야기는 거의 비슷해요. 47대 2096년까지 이야기는 비슷한데, 한웅천왕의 이야기, 박달국에 관한 이야기, 한인천재의 황국에 관한 이야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알쏭달쏭해요. 신화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신화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고조선 이야기까지는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에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왜? 이야기하면 신화가 되버렸는데. 그런 문제는 여기서부터 풀려나가는데, 제가 순서상 이제 4일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다음 주에 오셔서 들으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하느님이란 말은 하늘에다가 님자를 붙인 겁니다. 하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지금도 그런 분이 많죠. 하늘님. 좋은 일일 수도 아니고 하나님, 나쁜 일일 수도 아니고 하나님. 네, 그런 분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 님자가 붙으니까 리을자가 탈락이 되어가지고 하느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라든지 할 때는 굳이 하느님 아니라 하늘님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한당고기에 의하면 이 하느님이 태초에 인간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 이야기는 이제 천부경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을 내셨는데 최초의 조상이 누구냐? 나반과 아만이라 그랬어요. 요 나반과 아만이 누구냐? 이분이 인류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요 인류의 조상을 아담과 하와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세계로 퍼져갑니다. 자, 근데 요 인류 조상이 언제 지구상에 나타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6천년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고학자들은 600만 년이라고 주장해 왔고 2년 전부터 우리 중학생 교과서에 인류 조상이 적어도 600만 년 전에 이 땅에 출현했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 바뀌어서 제가 처음 13년 전에 이 역사를 출발할 때는 인류의 조상이 350만 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250만 년 처음에는 250만 년 그 뒤에 한 10년 지나니까 350만 년 그러다가 이번에 600만 년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 교과서나 고고학자들의 이론을 중심 삼고 보니까 인류 조상은 적어도 600만 년 전에 출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이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1050만 년으로 봅니다.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영통인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자기 이제 자서전에 기록해놨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 인간을 언제 이 지상에 내셨습니까? 물었더니 너희들 계산법으로 하면은 그 말입니다. 너희들 계산법으로 하면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1년을 365일로 계산해서 계산을 하면 1050만 년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록이 람타라고 하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 람타라는 인도의 성자인데 그분이 또 한 이야기를 봐도 1050만 년이고 저는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주역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삼백이라는 강의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구가 북극성을 한 바퀴 도는데 67,180년인가 하여튼 걸려요. 자, 그래서 그분의 계산법에 의하면 약 한 1000만 년이 돼요. 우리 인간 지구상에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래저래 보니까 1000만 년 가까이 되는데 현재 고고학적으로 600만 년. 학생들 국사 교과서에도 600만 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600만 년 전 인류에 대해서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건 시간 관계상 약하기로 하고 어쨌든 600만 년 전에 인류가 지상에 출현해 갔는데 그 조상인 나방가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 한 남자 한 여자를 아프리카에다가 만들었는지 저기 만주 벌판에 만들었는지 어디다 만들었는지 하는 이야기예요. 현재 과학자들이 아프리카를 많이 요새 와서 지명합니다. 그전에는 북경, 그전에는 유럽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도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이 어디 있든지 모르겠는데 우리 환당 고기는 어디냐? 송화강 동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만주지 만주. 송화강 동서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내셨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혼례를 올리고 자녀를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나방과 아만 이름이 아담이 되었던 하와가 되었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여기가 우리 인류의 뭡니까? 부모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손이 이제 나가지고 이 자손들이 세계로 퍼져갑니다. 600만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길 따라 물 따라 세계로 흩어지면서 시족을 이루기도 하고 부족을 이루기도 하고 나라를 이루기도 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는 기간이 지금으로 보면 600만 년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살다 보니까 요 자손들이 피부 색깔이 오색 인종으로 되었다 하는 기록이 한남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황인종은 들판에 살고 백인종은 사막 부근에 살고 흑인종은 흑수가에 살고 또
남색 인종은 열대 바닷가에 살고 홍인종은 열대 섬에 살고 뭐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어요. 요 황인종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내족이 더 불어났다. 그래서 전부 다 인류는 합하니까 뭐냐면 구족이다 이거예요. 요런 내용이 한단국에 잘 나와 있어. 성경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 구족이 모여서 여기 보세요. 시족과 부족과 나라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라 가운데에 지구상에 나라가 많이 생긴 거죠. 그 나라는 지금과 같은 나라는 아니에요. 몇만이 모여도 그건 큰 나라입니다. 지금도 유엔에 가입된 나라 중에 인구수가 제일 적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몇천 명 있죠? 어디에요? 로마교황청. 교황청 맞습니다. 천만. 자, 그러니까 몇천만 몇만도 지금 된 나라가 있듯이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족들이 모여서 이루어 살던 나라들이 태초로 연합국을 이룹니다. 요 나라들이 12나라가 모여서 이룬 나라가 뭐냐? 그게 한국이에요. 요 한국이 바로 우리 민족의 최초의 나라이면서 인류의 최초의 나라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번성된 가운데에서 요 12나라가 모여서 이런 나라를 이루었으니 역사상 최고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뿌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12나라의 지도자들을 묶어서 한국을 이룩한 장본인이 누구냐? 안파견 환희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신이 여자인 줄 언제인지 뭐 남자인지 언제 가봤어? 하고 여러분이 물으시면 저는 답변할 내용이 있어요. 시황학에서 약하고 어쨌든 이분이 여성인데 이분이 천산에서 천산역입니다. 여기요. 요 천산에서 수도를 해서 덕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건강해서 오래 살았는데 많은 제자를 길렀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결국은 이 12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서 이분을 스승으로 모신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분이 덕도를 했다는 말은 지금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신통을 했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신통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무속인도 있고 종교인지 모르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안수해서 병 고치는 능력 있는 분도 있고 예언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내 가정사 고민 문제를 가져가서 이야기하면 그걸 또 해결해 주는 분도 있고 그 능력이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많은 제자들을 기르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그 중에 12나라 사람들이 이분을 천재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12나라가 있으니까는 제후국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천자가 됩니다. 이게 한당고기의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류의 최초의 나라가 한국이고 그게 바로 우리 조상국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의 오래된 민족이요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나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이 얼마나 계속되었느냐? 7왕조를 내려오는데 63,182년을 내려왔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놀래요. 지금 한당고기 보시는 분들은 거의 우리 역사가 만년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63,182년. 그러면 이게 다 지금부터 합하면 얼마입니까? 약 7만 년 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적어도 나라를 형성한 역사는 7만 년이다 그 말이에요. 인류가 출발한 건 얼마입니까? 600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600만 년 세월 속에 7만 년 전에 연합국인 나라를 세웠다.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빠릅니까? 늦습니까? 늦죠. 결코
빠른 게 아니고 늦습니다. 어쨌든 기록상 그리 되어 있으니까 이걸 중심 삼고 우리의 조상이 한국인데, 이게 우리 삼국유사에 이 삼국유사가 고려시대에 이륜 스님이 쓰신 책인데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동경제국댁에서 가져가가지고 역사 교재로 쓴답시고 그 삼국유사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책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게 전면이고 요게 뒷페이지입니다. 이 책이 지금도 고려대학에 가면 있어요. 고려대학 도서관에. 그래서 저 소식을 듣고 가서 책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책을 가져 나오는데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책이 깨끗하게 잘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달라니까 이게 복사를 하고 그 뒷페이지, 속페이지 내가 필요한 내용, 기고조선편을 이렇게 복사를 해봤습니다. 이때는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죠. 서규 한국입니다. 옛날에 예석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겁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그런데 일본이 우리 역사를 축소하고 우리 민족을 영구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변조합니다. 그래서 요 서규 한국의 국자를 요 국자를 요걸 싹 지웠어요. 요것까지 어떤 분이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큰 대자를 넣어드렸어요. 그럼 무슨 자입니까? 환이죠. 환인입니다. 환인. 그러니까 여기는 환국이라는 나라인데 여기는 환인이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잖아도 이거 쭉 읽어보면은 신화 같은데 거기다가 그것마저 딱 바꿔 놓으니까 완전히 신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건 참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환국이 있었다 하는 사실은 요 삼국유사에도 분명히 기록이 있는데 요걸 환인으로 딱 바꿔가지고 책을 이렇게 내보냈으니까 일본 놈들이 지금 이 삼국유사 보는 분들은 서교 한국은 모르고 서교 뭐만 합니까? 환희만 합니다. 요게 일본 놈들의 기술이고 재주입니다. 자, 그래서 한단고기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변조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꿨다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증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믿어지지 않냐면은 고려대 가면 가주시오. 고려대 가가지고 그 뭐 삼국유사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면 그 도서관은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상중하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환국이 제일 먼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위치가 강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12나라 가운데에서 중심국이 어디냐 하니까 우루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파네로 산에 있기 때문에 파네로국이라고도 했고 이 나라를 필라국이라고도 했어요. 이렇게 세 이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보니까 여기입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여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투르메니스탄, 키르기스탄, 뭐 탄탄해가 이 탄탄 붙은 나라 딱 7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요 타지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왜 거기가 중심이었을까?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우리 기삼백 강의라는 주요 변 선생이 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다 듣더니 왜 여기가 중심이 있는지 내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처음에 저는 한인 천재가 덕도했다는 게 여긴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여 밑에 보셨지. 보면 여기가 다크라막한 사막이고 고비 사막이고 요 위도상에 여기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사막지대는 사람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지대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지대로 올라가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7만 년 전에는 7만 년 전에는 적도가 쭉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들으시려면 기산백강이를 한번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가 한인 천재가 여기서 덕도를 했지만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나라에서 이제 수도로 삼고 여기서부터 바이카로 이게 천해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해서 동서 이말리 요 동쪽까지 남북이 5만 여기 위에 소련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황국이라는 나라가 12나라가 여기 막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이 12나라가 연합해서 한국을 이루다 보니까 동서가 이말리고 남북이 오말리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로부터 동북아시아가 다 한국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구의 뭐 절반이라고 할 정도로 큰 나라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나라가 이 나라가 처음에는 한인 천재가 지도를 하고 다스리고 하니까 백성들의 성품도 좋거니와 부유하고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잘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요 한국의 중심인 우루국에 인구가 많아졌어요.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이 어려워져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처음에는 부유하고 잘 살았었는데 세월이 한 6만 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이곳이 땅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왜? 지금도 우리나라가 좀 잘 사니까 저기 방글라데시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막 우리나라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12나라에서 수도국인 이쪽으로 모였을 거고 여기 사람들도 번식을 했을 거 하다 보니까 한 6만 년 흘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졌어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사람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아까 7왕조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제7왕조 때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지위리 한인 천재 시대입니다. 지위리 왕조입니다. 지위리 왕조의 한인 천재가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 보고 그만입니다. 오가의 국인들 지금 같은 갑부 장관이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언언을 하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요 인구를 분산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답이 터졌나요? 맞습니다. 네. 인구 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산하려니까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 세워가지고 인구를 뭐요? 이동시켜야 돼. 풍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한인 천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다. 자 그러면 어디로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하니까 여기가 삼위산, 태백산, 금합산 요 세 곳을 이제 국인들 지금 같은 갑부 장관이죠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인 천재가 요 태백을 낙점하면서 이곳이야말로 가히 우리 백성들을 홍익인간할 만하다 한 거예요. 홍익인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곳이야말로 이 백성들을 분산시켜서 여기도 잘 살고 여기도 뭐요? 잘 살게 할 수 있겠다. 낙점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지금 민족진영에 민족운동하고 한당고기 본다는 사람들도 그 홍익인간을 당군이 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보니까요. 그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홍익인간은 한인 천재가 태백산을 보고 제일 먼저 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한홍천왕이 떠나올 때에 가거든 제세이와하고 홍익인간해라 하고 일러 보냅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한인 천재가 지위리 왕조의 한인 천재가 한 말이에요.